오늘의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가을이 깊어가자 도심에서 멀리 떨어진 보호구역에 살던 인디언들은 다가올 겨울이 걱정됐습니다. 몇몇 부정민들이 추장을 찾아가 물었습니다. 추장님, 이번 겨울이 추울까요? 아니면 따뜻할까요? 어차피 추장도 겨울 날씨를 모르기는 마찬가지였지만 그는 부정민들을 향해 말했죠. 제법 추울 거야. 부지런히 땔감을 모아두라고. 말은 그렇게 했지만 자신의 말에 자신이 없었던 추장은 며칠 뒤 공중전화를 찾아 기상센터에 전화를 했죠. 이번 겨울에 날씨가 추울까요? 예, 제법 추울 거예요. 안심한 추장은 마을로 돌아와 부정민들에게 자신있게 말했습니다. 올 겨울은 몹시 추울 거야. 겨울 준비 단단히 해야 해. 며칠 뒤 추장은 다시 기상센터에 전화를 했습니다. 올 겨울이 정말 춥겠죠? 당연히 그렇죠. 강추위가 올 거예요. 추장은 자신있게 부정민들에게 강조를 했습니다. 불을 뗄 수 있는 것은 모두 모아두어야 해. 엄청나게 추울 테니까. 겨울이 다가오자 추장은 은근히 걱정이 됐습니다. 다시 한번 기상센터에 전화를 했죠. 일기예보가는 자신있게 말했습니다. 아마 올해는 사상 최강의 추위가 기록될 겁니다. 추장이 물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확신을 하는 거지요? 인디언들이 지금 미친 듯이 땔감을 모으고 있거든요. 우리는 생활 속에서 무언가를 결정할 때 다른 사람의 말과 행동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이 가장 안전한 길이라고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길에 멈춰서서 하늘을 보고 있으면 길을 가던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하늘을 올려다보죠. 특히 모여있는 사람이 많아지면 그에 비례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똑같은 행동을 한다고 합니다. 다중화의 오류라고 불리는 거죠. 요즘 같은 인터넷 시대에는 사이버 공간에서 관심을 받는 인물이나 사건에 대해 무비판적으로 공감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판단을 내릴 때는 참고할 정보의 범위를 가능한 한 넓히는 것이 필요합니다. 한 가지에만 집착하면 인디안 추장처럼 될 수도 있으니까요.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정부의 조사관이 시골의 농장을 방문했습니다. 그는 농장에서 일하는 한 늙은 농부에게 말했습니다. 농장을 조사해야겠소. 불법적인 작물을 재배하는지 살펴볼 겁니다. 농부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저 건너편 밭에는 가지 않으시는 게... 농부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조사관은 눈을 부라리며 말했습니다. 이것 보세요. 난 정부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사람이에요. 자, 이 배지가 보이시오? 이것은 내가 원하는 곳은 어디든 갈 수 있다는 표시예요. 어떤 곳에라도 말이에요. 더 이상 아무 말 마세요. 아시겠어요? 노인은 공손히 머리를 숙이고 하던 일을 계속했습니다. 잠시 후 비명 소리를 들은 농부가 등을 펴고 건너편 밭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조사관은 그야말로 죽을 힘을 다해 달리고 있었고 그 뒤를 커다란 황소 한 마리가 뒤쫓고 있었죠. 점점 거리가 가까워지면서 그는 곧 황소에게 들이받칠 위기에 놓여 있었습니다. 조사관은 공포에 질린 모습이었어요. 농부는 자신의 농기구를 내려놓고 울타리 쪽으로 달려가 죽어라 소리를 질렀습니다. 배지요, 배지! 소에게 배지를 보여주세요! 권위적인 것과 권위가 있는 것은 다르죠. 권위적인 것은 오만함과 고압적인 태도를 말하는 것이고 권위가 있다는 것은 신뢰할 만하고 무게가 있다는 뜻입니다. 권위는 명령하는 것 같은 말투와 거만한 태도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지요. 오히려 그것은 겸손함과 인내를 통해 세워지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으로부터 진정한 승복과 동의를 얻을 수 있는 힘이 권위니까요. 요즘 갑질이라는 표현을 많이 듣습니다. 상대에 대한 태도에 논리와 상식은 없고 오만과 강함만이 존재한다는 뜻이겠죠. 누군가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할 때에는 이야기하도록 두세요. 목소리를 높여 상대의 입부터 막으려는 태도는 참으로 비상식적이고 어리석은 행태일 뿐입니다.
사람 사이의 관계는 의심과 혼란을 제거해야만 바르게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상대의 이야기를 경청하세요. 제발 화부터 내지 마시고요.